안녕하세요. 저는 수천 가족의 마지막 이별을 함께 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죠. 이 순서 하나만 잘못 알아도 그 마지막 순간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김영호 씨가 눈물과 함께 털어놓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께서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정말 본능적으로 119에 전화를 거셨대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어머니의 평화로웠을 마지막 순간을 너무나 혼란스러운 현장으로 바꿔버린 거죠. 낯선 사람들이 오가면서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질문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정말 단정하게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많은 분들이 경황 중에 저지르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존엄한 이별을 위한 올바른 대응 절차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보다 사실 더 중요한 단 한 가지와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그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차분한 준비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그 순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본능적인 행동이요, 오히려 평생의 후회를 남기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19에 숨을 안 쉬어요 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도착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미 평화롭게 돌아가신 분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때로는 전기 충격까지 가하게 되는 거죠. 이명숙 할머니 가족분들은요, 그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존엄한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그 생각에 계속 괴로워하셨죠. 부모님 옷이 좀 불편해 보인다고, 또 누워 계신 자세가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고인을 움직이거나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그 상태 자체가 사망 시각과 원인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도 사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섣불리 무언가를 바꾸면 불필요한 의심을 사거나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 5시간. 이게 대체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한국장례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요. 사망 진단서 없이 경찰부터 불렀을 경우에 장례 준비가 시작되기까지 평균적으로 5시간 이상이 더 지체된다는 뜻입니다. 이 5시간이 그냥 5시간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는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요, 집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도 일단은 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 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취조에 가까운 질문들에 계속 답해야만 합니다. 박순자님 가족의 경우가 그랬어요. 새벽에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가 오전 내내 조사를 받느라 장례 준비는 시작도 못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슬픈 상황에서 장례식장이나 여러 절차를 두고 형제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누구는 빨리 모셔야 한다, 또 누구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좋은 시간대의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은 예약이 다 차버립니다. 결국 원치 않는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 가서 서로를 탓하며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뭐 거의 모든 분이 화장을 선택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게 바로 다음 실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빈소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요즘 장례 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히는 부분은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바로 화장장입니다. 특히 수도권 화장장은 평균 대기 시간이 3일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장례식장부터 덜컥 예약했다가 화장 일정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텅 빈 빈소를 며칠씩 정말 비싼 돈을 내면서 그냥 유지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6번째 실수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장례 비용 정말 만만치 않죠.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요. 장례 관련 민원의 40% 이상이 바로 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관이나 수의, 재단꽃 이런 항목들에서요. 경황이 없다고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나중에 수백만 원이 추가된 청구서를 받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반드시 꼭 상세 견적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남이나 배우자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금방 지쳐 쓰러지게 되죠. 반드시 가족들이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지탱하면서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온전히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크고 가장 가슴 아픈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전화하고 서류 챙기고 사람들 부르는 그 수많은 절차에 쫓기다 보면요. 정작 고인과 조용히 작별할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돌이켜보면 절차를 조금 서두른 것보다 고인의 손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들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후회를 부르는 안타까운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존엄하게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는 8단계 실전 대응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서만 기억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첫 번째, 침착하게 사망을 확인하세요. 맥박, 호흡, 체온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 땐 숨을 안 쉬어요가 아니라 평화롭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모든 절차의 시작인 사망진단서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평소 다니시던 병원의 주치의나 왕진의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화장장부터 예약하세요. 이게 전체 장례 일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화장 일정에 갖춰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반드시 상세 견적서를 받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족끼리 역할을 나눕니다. 한 명은 서류 담당, 한 명은 부고 담당, 또 한 명은 조문객 응대, 이런 식으로요. 여섯 번째, 가까운 친척분들에게는 먼저 전화로 알리고 그 후에 문자로 부고를 보내는 게 순서입니다. 일곱 번째,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낸 입감과 화장장으로 떠나는 발인을 차분히 준비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장례가 모두 끝나면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장제비 지원금 같은 것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제가 지금까지의 8단계 절차를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에 딱 15분, 아니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고인의 곁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살아계실 때 미처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이 고요한 15분이 앞으로 남은 가족들이 평생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한정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바로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 시간이 나중에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었던 장례 과정보다 훨씬 더 소중했고 평생의 위로가 되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차는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작별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슬픔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하는 이 작은 준비가 나중에 겪게 될 정말 큰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지병이나 평소 드시는 약, 주치의 연락처를 메모해서 냉장고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둘째, 그 정보를 모든 가족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장례 방식이 화장인지 매장인지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고 싶으신지 한 번쯤 용기 내어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에는 참 슬프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미리 준비한 만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별을 조금이나마 더 평온하게 지켜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